(14번째) 신설동 경마장 편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15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동대문에 관련된 얘기겠죠? 네, 동대문구는 다른 우리 중랑구처럼 산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이제 평평한 느낌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다 평지 쪽이 가까운데, 중앙에 배봉산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우리 봉화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낮은 것 같고 그 정도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봉산 둘레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배봉산 주변으로 학교랑 시립대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학교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배봉산이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배봉산의 그 유래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 오늘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지금 이제 화면 보다시피 배봉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배자가 절할 때 배자고, 네. 그리고 봉우리 할 때 봉자네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절한다 이런 의미에서 따서 이제 배봉을이라고 이제 불리울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곳에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같이 절을 했다.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유래를 해서 절을 하는 그런 곳의 이름의 유래가 이제 좀 독특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끝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그 사도나 영화나 막 그런 것도 다큐멘터리나 거기서 있다 보니까 전 화성에 처음부터 그 사도세자가 묻힌 줄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배봉산에 모셔져 있다가 이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그 사도세자는 정조의 아버지 이제 영조의 아들로 유명하고 또 그 삼부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항상 이야기거리가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곳이 영우원이라고 이제 사도세자의 묘소가 처음에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봉산도 늘상 이제 고개 숙이고 사람들이 절하는 곳 이런 의미로 해서 배봉이라 불리게 돼서 이 독특한 배봉산 이렇게 배하고 관련 있나? 이렇게 배꼽하고도 관련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을 한다. 한자 의미가 많이 숨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이 배봉산이라고 하나 생각하는 이곳에 예전에 처음에는 영우원,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수원의 화성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땅에 이제 그 정조의 아들인 순조의 순조의가는 생모죠. 어머니가 계시는 휘경원이 또 이곳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영우원이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휘경동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휘경이 이제 이곳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남양주 쪽으로 또 이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순조의 이 휘경원이 또 이전을 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철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의 요 묘소가 이 자리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서삼릉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그 부지에 생기는 병원이 우리 잘 아는 지금 현재는 삼육병원으로 불리는 위생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배봉산은 이제 이 사도세자랑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이상하게 휘경동하고 또 헷갈리게 되면서 이게 계속 번거로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땅에 계속 되긴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배봉산을 이해하는 들고 나는 게 많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보니까 삼육병원이 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장례식장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약간 계속 올라가는 그쵸. 오르막길 느낌인데 산이 시작이 되죠. 오르막길인데 네. 거기가 배봉산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 그래서 삼육병원은 그냥 배봉산 자락이다. 그냥 시립대도 배봉산 자락이다. 예, 이렇게 장례식장을 많이 가서 네, 눈에 그려지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주변이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인 배봉초등학교 근처도 이제 배봉산이다. 이렇게 해서 배봉산은 작지만 굉장히 주변에 학교를 많이 끼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인 사도세자 이야기부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배봉산은 그 사도세자를 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알다시피 그 이모화변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자의 그 무덤이면 원래는 원인데 이분은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은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에는 생기게 돼요. 그 위치가 현재 그 배봉산 위치였거든요. 이후에는 영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급이 한 등급 조금 올라가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 무덤을 이제 현능원이라고 해서 지금 화성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고종 황제 때 저희가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모든 그 왕에서의 등급이 한 등급씩 위로 올라가면서 사도세자도 황제의 반열에 추존된 황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용릉으로 바뀌게 되는. 예. 그래서 사도세자는 저희가 왕을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고 오로지 정조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일 뿐인데 이 종류 여러 종류의 왕능을 그러니까 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헷갈리고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 1968년도에 이제 저희가 68년도 동대문구 굉장히 인구가 아주 번성해서 당시에 굉장히 큰 구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이 휘경동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돌멩이들이 이제 상자 같은 것이 갑자기 발견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첫 번째 그 영우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진 꾸러미인데 이 꾸러미 돌상자를 휘경동에 거주하시는 이종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갑자기 발견하시게 돼요. 배봉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뭉치를 발견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이런 묘지석도 알뜰하게 썼다고 그러는데 용케 그게 남겨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묘지석으로 인해서. 지금 요 사진 속에 있는 요 분은 이제 뭐 청선공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세자의 친인척이 되시는 어떻게 보면은 부마 가문의 이 분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다시피 영우원의 탑번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기증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모궁이라고 하는 사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홀령을 좀 모시게 됐고 무덤은 배봉산의 영우원에다가 이제 모셔놓게 돼요. 그리고 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분 가문 사도세자 부마 가문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탁본인가요? 그러면? 네네, 탁본이죠. 예, 탁본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돌처럼 생긴 요 묘지석 거기에 1979년에 정조가 사도세자의 왕릉이 수원 화성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때 못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김종만 씨가 이제 주워가지고 이 그 배봉산에서 17장을 들고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왜요? 네. 그거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신통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장, 다섯 번째 행에 자식을 죽인 아비로의 가슴 찢어지는 피눈물이 배어 있으니 이 문장만 딱 보면은 이거는
영조가 쓴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도세자 묘지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2달 후에 직접 썼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갑자기 기록이 당연히 같이 따라갈게 배봉산자락에 이제 있었노로 알아서 그러니 이 영우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배봉산에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묘지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백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유약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이제 이걸 구워가지고 무덤 안에 같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9일째에 이르러 내가 죽었다는 만극한 비보를 들었노라. 너는 무슨 마음으로 70의 아비로 하여금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하는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구술하노라. 때는 이모년 여름 이운 5월하고도 21일이라. 이에 다시 예전의 호를 회복하게 하고 시호를 특별히 하사하여 사도라 하겠노라. 신축일의 혈통을 계승할 때 대한 교시로 지금은 세손이 있을 뿐이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위한 뜻이니라. 이건 무슨 유체 이탈식 얘기예요? 지가 죽여놓고. 사도세자가 당시에 42세였다고 해요. 네네. 그럼 지금 아버지 나이 70이라고 하니 우리가 예측하기에 그래도 빨리 낳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 줄에 그게 뭐냐고요. 네. 글쎄 네가 죽었다는 망극한 비보를 들었는 뭔 유체 이탈적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영조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사도세자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고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정말 내가 이제 맨날 그 구박받던 그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마음에서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나의 있겠구나. 너무 행복한 나머지 뭐 돌도 안 된 아들을 뭐 원손으로 그러니까 원자로 벌써 봉하고 그때부터 책을 써요. 예, 교과서를 직접 자기가 네. 직접 썼죠.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 뭐 가르치려고 준비를 극성 아버지죠. 극성 아버지. 숨막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극성 아버지였던 그 영조가 이렇게 9일 만에 이제 비보를 들었다 하니 얼마나 이게 슬픈 우리 그 조선 역사 중에 가장 슬픈 역사죠. 어린 11살 정조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보게 하는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제 일명 그 뒤주에 갇혔다는 그렇죠. 그 쌀띠주죠. 예. 그 사도도 저는 그 상대적으로 네. 그 영화도 덤덤하게 봤어요. 네. 그런데 참을 수 없었던 부분이 원손이죠. 원손 그 네. 비 데려가가지고 그 해경구.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네. 앞에서 그 장면은 저도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네.